근데 이 한 판사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보도가 쏟아졌어요. 나 이거 박지훈 변호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네. 8년 전 판결인데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계 사유는 맞지만 그래도 이 버스 기사가 17년 동안 한 번도 입금을 잘못한 적이 없고 또 2,400원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좀 과한 징계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함상훈 판사가 이걸 뒤집어 버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횡령 액수가 소액이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다. 무지무지하게 엄격한 거예요. 2,400원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뭐 그 사건 내용들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되게 이제 고용주의 친화적이고 그렇죠. 보수의 친화적인 그런 판사로 읽혀집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김경수 사건도 마찬가지, 지사 사건도 마찬가지, 전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대법관 중에 제 이름을 좀 기억을 까먹고 오석준이죠. 800원짜리. 똑같아요. 네. 판결들을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판하러 항상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또 저희가 공부했던 거는 약자한테 좀 간대하고 강자한테 강하고 평등하고 네. 이런 재판을 해주는 판사들을 원해요. 그렇게 공부를 받아왔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다 공부를 법률 공부할 때 그럽니다.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예. 약한 자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풀고 그게 법의 어떤 기본적인 관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판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 오석준도 그렇고요. 예.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법리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과연 2,400원 그거 횡령했다 해가지고 자르는 게 맞습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예측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성향은 기득권에 되게 관대하고 예. 그리고 약자한테는 사회적 약자 아주 그냥 아주 강하게 하고 가혹하고. 법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 잣대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의심이나 어떤 의혹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저는 이완규나 이 함상훈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나 헌법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정글이 될 것 같아.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이나 사회적 강자에게는 아이 뭘 잘못해서 다 봐줘 이렇게 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아주 가혹하게 그렇죠. 예? 그 재판의 판결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아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숨 막혀서 살겠어요. 2,400원 나라도 대신 갚아주고 이럴 바야 싶다. 판사를 뭐라 뽑으면 정치인 뽑아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를 뽑는다는 거는 그 정치나 어떤 그런 것 없이 판결을 해주려고 재판관을 뽑은 건데 뭐 이 사람 뭐 추측하건데 국민의힘이 적당한 정치인으로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국회의원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와도 이런 사람들을 어디 잘 뽑아요, 윤석열은 보면? 진짜 어디서 데려와도 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같이 진짜 아유, 네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참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뭐 네. 예, 일단 뭐 함상훈 판사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봐도 문제가 많고 진짜 2,400원 가지고 본인의 가족이 해고됐으면은 본인이 그 판사로 욕을 안 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일단 도덕과 어떤 양심 이런 거에 조금 비춰봤으면 좋겠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한덕수가 임명한 것 자체를 무효로 하면 돼요. 네. 두 사람 다 그럼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덕수의 임명 자체에 좀 초점을 더 맞출 때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완규의 당정 문제라든지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춰서 좀 투쟁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캠프에서 일한 그 증좌가 뉴스타파가 그 확보한 네. 자료에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특정 그 정치인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 헌법재판관 괜찮아요? 법상으로는 이제 당적이거든요. 당정만 예, 그래서 캠프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걸리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 교활하다, 교활해. 다그 법률가들 예. 그 머리 좋다는 것들이 모여 예. 앉아가지고 그거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안 걸렸네 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검토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당적은 없었으니까 아니면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능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당적이 정말 없었는지가 맞는지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확인해봐야죠. 음. 왜냐면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때 윤석열 홍준표 네. 엄청 치열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원 배가 운동을 각 캠프에서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그런데 그 윤석열 캠프에서 있으면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했던 총괄했던 이왕규가 당원 네. 가입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개인정보라서 확인 불가라고 하면은 압수수색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확인해 보려면 압수수색 해야지. 국힘 당적 그 확인 여부가 있는지 압수수색을 하든 뭘 아니면 법원에서 진짜 동행 명령이 아니라 약간 뭐 명령장을 받아가지고 열람을 하게 해야 돼요. 그쵸.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국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내란숙의 편이에요. 편향 이상이. 그러니까 편향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숙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46년 직위로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소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앉혀가지고 헌법 질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기는 거의 이 법률만 형식적으로만 잘 피해 나가면 어떤 짓이라도 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죽여버리냐, 뭐 처형을 해버.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네. 법치 국가가 작동을 하려면 조금 느리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들이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덕수 탄핵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얘기인데 뭐 그것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